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비트코인 수요도 계속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비트코인이 한 4, 4분기 정도에는 최고조에 다다를 거라고 예측을 하더군요. 저는 예전에 코트라에서 32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한 18년을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세종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마저 정년퇴직하고 이제는 뭐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래서 오늘은 예. 한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예. 한번 질문을 그러시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2023년에 진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을 압도했는데 연초부터 불을 뿜나 싶더니 또 어제 바로 또 마이너스 10%막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아마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소동이 일어났던 거, 네. 그 순식간에 한 10% 정도가 급락했던 거는 시장에서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선물 시장에서 4억 8,500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이 강제 청산당했다. 네. 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설은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현물 ETF 승인이 3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돌면서 그렇게 급락했다는 설이 있고 글쎄 아직까지는 확실히 어느 거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한번 소동을 피웠는데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2024년 그 예측 보고서나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비트코인이 한 4, 4분기 정도에는 최고조에 다다를 거라고 예측을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1월에 통과되나 3월에 통과되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개월밖에 차이 안 나서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시장은 일요일이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연기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게 승인이 안 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연기되는 사유가 그간 SEC가 보완하라고 하는 것들이 SEC의 기준에 지금 충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달 정도의 시간을 더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그걸 충족시켜라. 그래서 3월 설에 지금 나돌았던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는 뭐 단기 세력도 존재하고 그러는 거구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하루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뭐 나올 수는 항상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현물 ETF가 승인이 나서 이제 현물이 좀 강하게 받쳐주고 있으면 이 생태가 많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 원래는 현물 ETF가 나오는 게 먼저 순서고 그 다음에 이 현물을 해칭하기 위해서 선물 ETF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선물 ETF가 먼저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선물이라는 건 웩도덕 현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인해서 지금 현물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생태계가 좀 더 커져서 현물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10%씩 움직이는 거를 주식에서는 잘 보질 못한 것 같아가지고요. 맞아요. 어저께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손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하여튼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현물 ETF가 꼭 승인이 나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연초에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막 시달리는 그 개도국 시민들에게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뭐 구세주 화폐다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뭐
우선 지난해 아르헨티나 가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자그마치 200%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국 화폐보다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근무해봐서 잘 아는데 그 당시 브라질도 초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는 급여를 월급으로 주지 못하고 주급으로 나눠서 한 달에 한 4-5번 줍니다. 한 달씩 이렇게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급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주급을 받는 날은 그 즉시 그들은 슈퍼마켓으로 뛰어가지고 이 샐러리를 몽땅 이 상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건을 판 슈퍼마켓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주인도 그 돈을 하루라도 갖고 있지 않고 상품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달러로 바꿔놓든가 아니면 하루에 이자를 3%씩 주는 오버나이트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현지화를 하룻밤만 맡겨도 하루에 3%가 붙어요. 그렇게 많이 줘요? 예,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인 게 뭐 200%에서 심하면 1년에 한 3,000%씩 주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깜빡 잊고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꺼내보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상품으로 그걸 바꿔놓으려고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주들이 기업의 신경을 못 쓰고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킬지에 그들이 온통 신경이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구세주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달러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이런 화폐 가치 급락으로 인해서 재산 상실의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되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할 수뿐이 없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점점 많아져서 중남미 국가에서 법정 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한 2나라 정도 되고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일단 법적으로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나라들이 한 3-4나라 되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도 그 브라질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의 잘못인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 오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생깁니다. 즉 앞으로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번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거를 상품으로 바꿔놓으려는 욕구 때문에 화폐의 통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네. 지금 그 얘기는 같은 통화를 찍어내도 이게 유통 속도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돈을 많이 찍어낸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빨리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다 계획적으로 쓰는데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많이 일어났던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써버리기 때문에 그 현금 유통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어떻게 보면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그런 걸 채택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는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믿지 않으니까 이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 비트코인도 그런데요. 그러면은 각국에서도 이런 흐름을 반기는 건가요? 그거는 한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각국 정부는 이런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라는 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자지급화에서 전자지급화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중앙에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유출을 한다거나 불법 자금에 쓰인다거나 테러 자금에 쓰일 수 있는 돈들이 움직이는 거를 중앙정부가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다른 비트코인이 됐든 이거에 대한 경계심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 화폐에 비해서 송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워낙 우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송금에 활용하고 이게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러한 불안 요소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려니 나름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달러하고 연동돼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세력의 확대를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도와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물로 잡고 있는 것의 60% 이상이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 시장 활성화에 그러지 않아도 미국 국채 공급이 많아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하기도 그렇다고 지원하기도 지금은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나서서 이 규제와 성장에 관한 지금 법적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사실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반적으로 유럽이 치고 나가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 6개월 후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표준으로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다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각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서 누락되면 안 되고 이런 추세를 같이 쫓아가야 됩니다. 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송금 등에서 예. 전달이나 이런 거에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통용되고 원화의 사용세나 쓰임새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경계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정 통화를 송금할 적에는 보통 한 2, 3일 걸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 거쳐야 되는 단계도 한 6단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의 과다해서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는 금액의 8% 내지 많으면 심지어는 소액인 경우에는 23%를 수수료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CBDC가 나오면서 중국 같은 데는 그런 게 대폭 줄어서 수수료가 5% 이하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더 대단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중개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고 또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서나 그거를 달러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일종의 세계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 수수료도 안 들고 단지 그 네트워크 사용료 건당 그것도 100원 이하 조액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송금되는데 35초면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송금이 되면서 송금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은행을 통한 송금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 스테이블 통한 송금을 하고 CBDC 측면에서도 자기네 CBDC보다도 훨씬 우월하게 지금 움직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냐면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이런 생태계 속에서도 이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기술적인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이제는 멀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퍼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게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그냥 원화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만약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성장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쪽도 혜택을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같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잘 아는 USDT, 테더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테더의 담보물의 한 60%는 미국 국채지만 나머지는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베저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한 5만 7천 개 정도를 지금 테더가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비트코인 수요도 계속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미국 국채 대신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담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같이 비트코인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두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잘 알다시피 연초에 비트코인이 한 2,100만 원이었는데 12월 달에 한 6천만 원 넘어서서 사실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시장이 커지면은 이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세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